급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즐거운 추억도 주고 싶고 그래서 신메뉴나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네네. 줄이 막 밀려요. 제가 3일 전에 네네. 붕어빵 기계를 렌탈해서 붕어빵을 즉석으로 구워줬었어요. 그런 것도 하나요? 별걸 다 하는데 오는 식수에 비해 붕어빵 굽는 게 더 느리다 보니까 식사를 다 하셨는데도 붕어빵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후식으로 붕어빵이 네, 있는데. 이제 붕어빵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많이 한 번에 몰려오는 편이어서 네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이제 표정도 조금 어둡고 네네. 하시는 걸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이벤트를 해서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할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스불제? 혹시 그 단어 아세요? 아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아, 이게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브로리코몰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브로리코몰에서 발행하는 매거진 인터뷰를 위해서 김은지 영양사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급식 릴스 만드는 게 취미인 대학교 영양사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직원이 인스타 DM으로 좀 연락을 드렸어요. 네. 맞죠? 저희 공식 인스타보다 팔로워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혹시 팔로워 수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500명에서 600명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제가 조금 더 많네요.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으실까요? 지금 1.9만. 아, 1.9만. 을 코앞에 두고 있는 1.9만. 아, 이렇게 팔로우가 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기업에서 재직 중이었는데 급식 사진을 이렇게 올리다가 분식을 나간 날이었어요. 가래떡 떡볶이, 뭐 김밥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학생들에게 그 영상이 퍼졌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좋아요도 10만 개 넘게 달리고 순식간에 1만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팔로우가? 네, 순식간에? 팔로우가 급식 식판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라고 느끼다 보니까 식판이다 보니까. 네, 식판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네네. 학생들이 아마 학교라고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진도 더 열심히 올리고 네. 이제 또 릴스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1.9만까지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영양사라는 직업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사는 기본적으로 메뉴를 짜는 직업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네네. 사실 메뉴를 짜는 거는 제 일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대학교 영양사로 가장 네네. 중요한 거는 배식 시간을 담당하는 것. 배식 시간? 네, 배식을 볼 때 음식이 나오는 검식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식권도 받고 줄도 세워야 되고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 바꿔줘야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빠르게 대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메뉴는 학교에서 짜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집에 가서 근무 시간 내에 메뉴까지 짤 시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손이 느려서 그런 건지. 그러면은 지금 네. 잠깐 들었을 때는 네. 학교 식당에서 총괄 책임을 지는 네, 느낌. 맞아요. 그래서 영양사는 급식 책임자라고도 불리고요. 네네. 저한테 DM이 많이 오는 것도 식품영양학과 학생들도 DM이 되게 많이 와요. 저 때문에 뭐 영양학과를 가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게 재밌어 보일 수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나가고 하는 게 또 재밌어 보일 수 있는데 너네가 보는 맛있는 급식은 정말 일부고 뒤에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한다. 저도 사실 대학교 진학할 땐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냥 메뉴 네네. 짜고 좀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사무실에 엉덩이 붙이기도 힘든 계속 주방에 나가야 되는 전쟁터 같은 곳이라 이런 게 좋다면 지원해봐라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메뉴를 짤 때 이 메뉴는 좀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다, 욕먹을 것 네. 같다 이런 혹시 메뉴가 있는지. 근데 학생들한테 욕먹을까봐 조금 두려운 메뉴는 네네. 애초에 메뉴에 넣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욕먹는 게 무섭기도 하고 네네. 만약에 근데 제가 그런 메뉴를 넣어도 그 메뉴가 싫은 학생들은 오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제가 욕을 먹을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두려운 상황은 네. 학생들이 메뉴를 보고 급식을 먹으러 왔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 할 때가 있어요. 생각했던 메뉴가
메뉴가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제가 메뉴명을 정할 때는 제 의도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이 반응이 이제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 왔다가 실망을 하고 네, 돌아가는. 그런 게 오히려 조금 두렵기는 두려워요. 인기가 없는 메뉴들, 그 남은 음식들은 네. 어떻게 돼요? 폐기가 되나요? 네, 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네. 조리된 음식은 위생 문제로 인해 네. 재사용이 어려워서 전량 폐기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식수 예측하는 게 폐기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 학년별, 과별 시간표도 다 외우고 있고요. 오. 네, 그리고 학교 MT라든지 시험 기간 이렇게 식수가 좀 줄어드는 날은 미리 학교에서 공유를 받아서 이제 잔반이 나오는 걸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딱 식수도 알맞게 되고 나간 음식들에 대한 평이 좋고 이렇게 되면은 영양사님의 그게 성과가 되나요? 성과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적으로만. 느낌적으로 뭐가 네. 오지는 않지만 네. 학생들이 안 오는 날은 다 제 메뉴 탓인 것 같고, 네네. 특히 이제 식수를 정말 완벽하게 맞추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희열이 있거든요. 아. 남는 것도 없고, 이제 잔식도 없어야 되고 잔반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네. 이게 두 개가 딱 조화롭게 없는 날은 완전 뿌듯뿌듯 아. 되게 잘한 날이라고 혼자 이제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잔반 없는 날.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군대에서 잔반 없는 날. 없는 날.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하시면서 좀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영양사라는 직업이 그 실시간으로 반응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조금 좋지 않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의 상처, 마상을 네, 입게 되나요? 아이고, 죄송해요. 마상을 입을 아, 때 네.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즐거운 추억도 주고 싶고, 그래서 신메뉴나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네네. 우선 이런 게 자주 나가다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의 피로도도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식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신메뉴나 이벤트가 나가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줄이 막 밀려요. 제가 3일 전에 네네. 붕어빵 기계를 렌탈해서 붕어빵을 즉석으로 아, 구워줬었어요. 그런 것도 하나요? 별걸 다 하는데 오는 식수에 비해 붕어빵 굽는 게 더 느리다 보니까 식사를 다 하셨는데도 붕어빵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후식으로 붕어빵이 있는데. 네, 이제 아. 붕어빵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많이 한 번에 몰려오는 편이어서, 네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이제 표정도 조금 어둡고 네네. 하시는 걸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이벤트를 해서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할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또 나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는 학생들 보면 조금 힘들어도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또 이런 생각하면서 신메뉴를 또 짜기도 하고 이벤트를 또 나가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스불제? 혹시 그 단어 아세요? 아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아, 아, 이게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런 아, 말. 네네. 해도 되나? 그 어떤 거요? 지팔직곤? 지팔자 지갑곤다. 이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지팔직곤. 약간 비슷한 뉘앙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네. 맞아요. 어려운 메뉴를 짜면 출근도 막 한두 시간 일찍 하는데 하면서 네. 막 내가 왜 그랬지? 어떤 메뉴가 매진이 됐다 하면 뭔가 이제 대체제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항상 염두를 하고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보통은 이제 신메뉴면 평소보다도 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네네.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매진이 되는 게 인기가 많아서 매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날씨가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막걸리가 막걸리 안 나가죠? 네, 술은 못 나가기 때문에 네네. 나갈 순 없는데, 이제 매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평소에도 안 오던 학생들도 급식을 먹으러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날에는 매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네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오늘 조금 식수 늘려야겠다, 준비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 되게 크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어떤
올해 이제 1월에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네네. 정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어서 제가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 전교생 다 오겠다. 배달하시는 분들도 올라올 수 없다. 이건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무조건- 고립됐다. 무조건 안에서 먹는다. 급식 온다 해서 네. 그날의 메뉴뿐만 아니라 대체할 메뉴까지 싹 머릿속에 그려놓고 네.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들 어딜 갔나요? 아, 눈이 너무 와서 이제 학교를 자체 휴강을 그냥 학교를 학생들이 나오지 않아서 네네. 이게 꼭 비나 눈이 온다고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또 많이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걸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메뉴를 계획을 잡고 할 때 절대로 좀 피하는 성분이나 재료라든지 그런 게 네네.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정 식품을 피하지는 않는데 네네. 계절이나 네. 뭐 식재 특성상 좀 주의하는 식품들은 있습니다. 봄에는 이제 네. 폐류 독소 주의를 위해 이제 음. 폐류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고요. 아, 조개류. 네네. 네네. 그리고 토란 같이 독소가 있는 거는 네네. 이제 전처리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하고 있고요. 아, 네, 나오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전처리만 잘하면 문제가 네. 없는데 네네. 혹시나 하는 해서 마음에 메뉴를 넣더라도 전처리를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피하는 성분이나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네네. 피하는 조리법은 있어요. 급식은 아무래도 대량 조리다 보니까 뭐 시금치 무침을 예로 들어도 아무리 이걸 잘 섞어도 여기서 먹을 땐 조금 짜고 여기서 먹을 때는 조금 싱거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평균 염도보다는 조금 낮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옛날에는 간이 맞아야 맛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이제 맛을 잃지 않는 레시피가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짠맛은 조금 줄이고 네. 이제 뭐 고소한 맛이나 매운맛, 신맛 같은 거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쌈장이 나갈 때도 쌈장에 두부를 섞으면 나트륨은 낮아지고 고소한 맛은 올라갈 수 있고요. 쌈장에 두부를 네, 넣나요? 맛있어요. 오. 이제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네네. 뭐 연근을 보통 조리하면 간장에 많이 졸여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연근을 데쳐서 카레가루에 조금 볶아주거나 아니면 연근을 이제 얇게 채 썰어서 샐러드로 나가도 맛있고 아니면 나물을 무칠 때는 소금보다는 된장이나 고추장 아니면 참기름, 깨, 마늘 같은 양념을 통해서 본연의 맛을 더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트렌드도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저염식하면 되게 병원식 같고 그랬는데 네네. 요즘은 학교에서도 일반 산업체에서도 저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게 급식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싱겁냐라고 네네.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좀 싱거워도 이게 건강식이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싱겁게만 나갔다면 네네. 요즘은 싱거운 걸 다른 걸로 보충해 주는 거죠. 음. 고소한 맛이나 신맛, 다른 맛으로. 네, 이런 네. 걸로 보충을 해서 싱거워도 맛있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조리법을 많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대표적으로 잘못된 영양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검색만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뭐가 맞는지 뭐가 아닌 건지 이제 헷갈리기 쉽잖아요. 저도 이제 두 가지 헷갈리는 영양 정보를 생각해 봤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전자레인지가 영양소를 파괴한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물을 적게 사용하고 네네. 또 조리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채소 같은 음식에 네. 영양소를 잘 유지해주는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네네. 전자레인지 용기를 꼭 사용해 주셔야 아. 또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찬물이 뜨거운 물보다 무조건 좋다. 사실 건강한 성인에게는 물의 온도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해요. 오히려 더운 여름철에는 그 찬물을 먹으면 몸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고 네네.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몸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좋을 수 있고요. 아, 네네. 결론적으로 물의 온도보다는 네. 물을 얼마나 충분하게 섭취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내가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온도에서 소량씩 자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차가운 걸 먹든 따뜻한 걸 먹든 상관이 없다. 자주 마셔주는 게 좋다. 자주만 마시면 좋다. 아. 네.
대학생들이 또 편의점을 자주 가잖아요. 네.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이 영양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이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학교도 구내식당이랑 편의점밖에 없어서 편의점이 저희의 적이에요. 경쟁업체네요? 경쟁업체죠. 네. 네네네. 근데 워낙 요즘 편의점 음식 품질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편의점에서 밥을 먹으면 그냥 한 끼를 때운다라는 느낌이었다면 네네. 요즘은 진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면 꼭 필수로 먹는 거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네네. 구운 계란은 꼭 먹고 있고 가볍게 먹고 싶은 날은 샐러드나 뭐 방울토마토, 바나나 같이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을 먹거나 네네. 더 든든하게 먹고 싶다 하는 네. 날에는 구운 계란에 누룽지를 잘 먹고 있어요. 누룽지. 네, 물론 이제 편의점 음식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컵밥, 컵죽 네네네. 이런 거 맛있지만 네. 이제 드실 때는 영양 성분표를 한번 봐주시는 게 꼭 좋은데요. 꼭 칼로리를 따지기보다는 네네. 나트륨 함량, 당 함량 서로 비교해 가시면서 네네. 이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운 계란은 빠지지가 않네요. 계란. 단백질은 구운 계란으로. 네, 단백질은 구운 계란, 뭐 닭가슴살도 있지만 네네. 그런 건 좀 먹다 보니까 조금 닭은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운 계란이 닭 대신 알로. 성분도- 네, 맞는 표현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영양과 다이어트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좋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식단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나는 근데 왜 건강하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 네.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건강하게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건강식이 과연 다이어트식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견과류 샐러드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건강하게 먹으면서 살도 빠질 것 같은 네. 근데 아보카도가 건강한 지방이지만 네. 아보카도 한 개가 200칼로리 정도 나가고요. 또 견과류도 심혈관 건강에 좋지만 한 줌에 150칼로리 정도. 또 우리가 소스로 먹는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네네. 한 스푼에 120칼로리로 이제 낮은 칼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건강하게 먹는다고 꼭 다이어트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또 요즘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저당 간식 저당 간식. 네, 저당일 뿐이지 칼로리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조금 생각해 보실. 이거 약간 속은 느낌인데? 그래도 뭐 너무 먹고 싶으면 네네네. 먹을 수 있는데 칼로리 자체가 낮은 거는 아니다. 당이 낮을 뿐이지. 네, 당이 낮을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네.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면 아까도 얘기를 들었는데 메추리알이나 계란 알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5년에 한 번씩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개정되고 있잖아요. 올해 11월에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개정되었는데 네. 그때 콜린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콜린이요? 콜린은 대사 관련 물질인데 인체에서 흡수가 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비타민 유사 영양소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콜린이 메추리알과 계란 이렇게 많이 있고 육류나 가금류, 곡류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겨울철에 한국인에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D도 계란과 메추리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메추리알이나 계란을 같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계란이랑 메추리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알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오리알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죠?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인데 영양사님 본인이 건강 관리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신경 쓰는 영양 성분이라든지 챙겨 드시는 영양제 좀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많이 하거나 잠을 네네. 못 자서 피곤할 때는 좀 충분한 휴식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야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전날 많이 먹으면 다음날 너무 속이 더부룩하니까 가벼운 야식을 먹거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네. 날에는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취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식사 후에 바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네,
또 2시간 동안 혹시 뭘 하시나요?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요. 아, 취미 생활을 합니다. 운동을 하진 않아요. 딱히 운동을 하진 네, 않으시고, 그냥 예. 2시간을 버텼다. 또 제가 피곤하면 구내염 같은 것도 잘 나는 편이라 네네. 평소에 이제 면역 관련 영양제도 좀 챙겨 먹는 편인데요. 저는 지금 오메가3, 오메가3. 또 유산균, 오메가3 유산균은 거의. 비타민, 그리고 프로폴리스 네네네. 이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거의 국민 영양제죠. 멀티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는 거의 국민 영양제예요, 이제. 그런가요? 네, 거의 잘 다들 먹고 드시는 있는 것 거네요. 같아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네. 이렇게 챙겨 프로폴리스. 드시고 계신다. 다음 제품으로 멀티비타 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멀티비타민 안에 있는 비타민이 산성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데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영양사 김은지님과 영양에 관련된 브로리코 매거진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다음번에 또 다른 건강 정보와 꿀팁을 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